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착한 임대 운동을 네.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네. 이 착한 임대 운동도 전주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계기로 도입했습니까? 이제 경제, 특히 이제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은행 이자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 건물 네. 임대. 일단 그 임차료가 가장 어려운데, 네.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마 일부 상권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다 안고 있고, 네. 뭐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거의 뭐 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죠. 시간이 가면서. 이 이제 전주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일단 네. 매출이 급락하면서 그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 다들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전주는 이미 4년 전부터 이 임대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아,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 있는 동장들 전체에 다 네. 모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동장들이 나서서 자기 동에 있는 모든 건물주들을 다 찾아가서 네. 임대료 인하를 시작하자.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전부터 임대료 문제를 거기 계신 건물주들도 함께 네.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아, 우리들이 처음에는. 뭔데 시장이 또 시청이 뭔데 우리에게 임대료를 내리라 많이 하냐. 그런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근데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꼭 논리적으로 뭐 당연히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건물주들 역시 우리도 어렵다. 네. 그런데 고맙게도 한옥마을에 있는 분들 또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네. 영세 건물주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그 말이 맞겠다. 네. 이런 때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두 분이 시작을 하니까 그 진심이 전이가 되면서 네. 나비 효과를 일으켰고 전주에는 뭐 착한 집세, 착한 임대료 지금 혜택 보는 점포들이 1,300개 점포들이 네.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35,000개 점포들이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전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또 올리면서 그게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그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물론 네. 더 길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10%, 20%, 30% 어떤 분은 50% 했는데 네. 그 액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어려울 때 결국 사회를 살리는 것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됐다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의식이 확산됐다. 네. 공유됐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한 1,300~400개 정도의 그런 업소에서 착한 임대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부분의 건물주하고 임차인들하고 사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어려움을 같이 겪으니까 네. 또 도와주니까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고 네.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70~80% 건물주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한옥마을을 새롭게 키워내는 중요한 이제 단초가 됐고요. 네. 어떤 분은 지난 메르스 때 본인도 이제 세를 얻어 들어갔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집세를 깎아줘서 나도 그때 너무 큰 감동을 해서 어려웠었는데 네. 이번에 나도 집세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세를 들어서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네. 문 앞에 이렇게 뭐 하나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번 달부터 집세를 20%씩 인하하겠습니다. 3개월 네. 동안. 그걸 보았을 때 느끼는 그 세들어 사는 그 우리 시민들의 그 심정,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제가 보면 앞으로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네. 지금 전주에서 쌓고 계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착한 임대 운동에 의해서 착한 집세 운동도 같은 네.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전세, 월세 이렇게 사시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네. 전에는 뭐 이제 주택이라는 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도 주택과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과라는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을 건축법으로 보는 그런 주택의 의미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주거복지의 의미는 기본 철학이 아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네. 그동안 주거복지 측면에서 보면 월세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네. 더구나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월세 운동을 저희가 이제 일부 시작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저런 게 있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 크게 확산될 걸로 봅니다. 네, 이상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이 네. 월세 수입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어느 네.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430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아.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꽤 많군요.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은 이제 모든 걸 선의에 기대서 네. 누가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게 이제 제도화되지 않아서 그런 저희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또 운동을 시작해서 네. 저는 또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했다고 보고요. 네.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전국의 세입자들의 주거권 운동하는 저 시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이제 전주 착한 집세 운동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런 운동의 테마가 될 만큼 뭔가 저는 그 단초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화를 네. 말씀하시는데 제도화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사유재산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침해라고 네. 보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연동형 임대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기본을 하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를 많이 내고 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적게 내는 연동형 임대료. 그것은 두 분한테도 공평하거든요. 네. 두 분한테도 큰 부담이 없고 네. 그래서 연동형 임대료 실험을 지금 현재 전주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